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김윤정 교수입니다. 저와 같이 연구를 한 박세훈 박사님은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논문은 군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경임교사 제도 개선 및 만족도 향상 방안 연구입니다. 예, 연구는 일단 서론하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논의 및 제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에는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서론,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군 특성화 고등학교 그러면은 혹시 익숙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군대를 갔다 온 남자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것 같고요. 사실 군대랑 무관하게 살아온 여자분들 경우에는 군 특성화 고등학교가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과제에 참여를 하면서 군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그 군대 갔다 온 아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대하고 조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여성분들은 조금 잘 모르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남편이 군대를 갔다 오고 뭐 남자친구라든지 다 군대를 갔다 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세한 것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군 특성화 고등학교가 시작된 가장 큰 계기는 병역 자원이 부족해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국방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우리 군대 자원은 어쨌든 20대의 젊은 남자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의무복무병에 있어서는 그 여성은 좀 빠져있고 현재 한국은 남성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저출산 고령사회로 가면서 20대의 젊은 남자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면서 굉장히 첫 번째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의무복무 기간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략 그 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20개월이 채 안 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및 복무기간의 축소로 인해서 병역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국가가 경제적으로 장기간 침체가 오면서 국방 분야로의 재정 투입 부족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1을 수립하게 되었는데요. 국방개혁 2.0 수립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은 가장 큰 거는 군의 전력 증가 소요 예산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력을 좀 확보한다. 그리고 국방 운영의 효율화와 인력 운영 체계의 혁신 등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국방 인력을 이제 어떤 그 구조를 좀 개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장교 및 부사 간 계급 구조, 또 초임 간부 획득의 어떤 전망을 조금 예측하면서 완벽한 어떤 전투력의 확보 이런 필요성들을 고려해서 인적 자원을 좀 항아리형으로 만들어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아래가 많고 위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형이 돼야지 굉장히 안정적인 우리가 인구 구조에서도 항아리형이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예측과 함께 어떤 국방 계획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급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군 특성화 고등학교가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일단 앞서서 얘기한 대로 군 특성화 고등학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구 구조의 변화로 군 인적 자원의 부족의 심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군 특성화 고등학교를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군 특성화고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군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떤 거냐면은 특성화 고등학교 안에 군 특성화 반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군 특성화고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절차들이 있습니다만은 군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이 되고 나면은 1, 2학년 때는 그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 군 특성화반을 선택해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 특성화고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군에서 소요되는 첨단 장비 기술 인력을 맞춤형으로 교육시켜서 군 복무 중에는 전문 분야에 보직되어 경력과 전문성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의무복무 기간을 거치고 나서 여러분들 부사관으로서 일정 기간을 근무하는 것이 군특성화고등학교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명칭들이 지금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전역 후에는 관련 분야에서 산업 전사로 활용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군특성화고 제도의 도입입니다. 자, 이게 군특성화고등학교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는 당연히 군특성화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가 필요해졌는데요. 일단 먼저 교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사회화라든지 또 평가자로서 역할을 하고 생활지도 및 상담 등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사회 대행자, 또 판단자, 지식 전수자, 지도자, 부모 대행자 등의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우리 있죠.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산학겸임교사는 산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군특성화고등학교의 어떤 산학겸임교사는 해당 학교장의 통제를 받으면서 국방부 여기서 이제 각 군이 되는데 육군, 해군, 공군 다 있습니다. 각 군의 군특성고등학교 지원사업 운영 지침을 이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특성화고 산학겸임교사는 일반적인 산학겸임교사하고 다른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특의 어떤 산학겸임교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렇게 보면은 군특성화 교과 지도 활동뿐만 아니라 군특성화 고등학교 홍보, 또 학생 선발, 체험활동, 대군 업무, 태권도 교육, 졸업생 추수지도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전문 교과목에 대한 심화 교육을 담당하면서 산학 협력을 위한 특성화 교육 관련 인력 인프라 구축까지 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교사의 역할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군과 관련된 그런 역할들을 모두 하고 계시는 분이 군특 산학겸임교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이 군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학겸임교사, 군특산학교사, 군특교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군특교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학교의 주체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다시피 교사와 학생입니다. 학생은 물론 방학이 있습니다만은 하루 중 가장 많은 그러니까 물론 집에서 잠자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집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길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시간 중에서는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학교이죠. 그렇다면 교사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교과서가 있고 교육 방법이 있다 해도 이걸 적용을 하는 거는 바로 교사가 되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현장에 있는 교사는 교육의 질과 학습자의 학습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군특산학교사, 그러니까 군특교사의 경우에는 군특성화반을 선택한 고3에게는 정말 필요한 그런 존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교육, 훈련의 지도자를 넘어서서 군 복무 상담, 또 군 복무 후 상담, 어떤 진로 상담까지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 특성화반 학생들에게 산학경민교사의 전문성, 또 수업, 어떤 군 복무 상담, 또 군 복무 후 진로에 대한 상담, 이런 어떤 거에 대한 만족도는 군 복무, 우리나라의 군사력 향상과도 관련이 되겠죠. 군사 능력 전반을 거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군 특성화고 산학겸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 군 특성화고등학교의 어떤 재학생이나 어떤 졸업생들이 어떤 학교 생활이라든지 군 복무에서의 그 설치 목적에 잘 맞도록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수업이라든지 군 복무 상담, 진로 상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관련 연구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사실은 명확하게 이런 연구는 한 편도 없습니다. 가장 관련됐다고 하는 박효선과 남기동 연구가 있는데 여기는 산학 겸임교사의 입장에서 직무 역량하고 직무 만족도에 관심을 둔 연구가 한 편 있었고요. 또 김지한의 논문이 있었는데 여기는 군특성화 고등학교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 만족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군특성화 고등학교의 재학생과 이들이 졸업한 군 복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군 특성화고의 중요성에 따른 산학 겸임교사의 업무 만족도는 단기적으로는 군 특성화고 재학생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의 최전선에 위치한 전문 군사 양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군 특성화 고등학교 산학 겸임교사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향상 및 이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을 보시면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군 특성화 교사에 대한 재학생과 군 복무자의 만족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제가 문헌고찰을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군 특성화고 산학겸임교사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두 번째는 군 특성화 고등학교의 재학생만이 아니라 졸업한 군 복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군특 산학겸임교사에 대한 만족도하고 제도 개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군특성화고 산학겸임교사 관련 법령을 좀 고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군특성화고 재학생과 군 복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법령 고찰은 일단 군 특성화고 지원사업 운영 지침, 초중등 교육법,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문헌 고찰을 했고요. 문헌 고찰 내용은 제가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된 어떤 재학생과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 연구는 그 이수정 등의 연구의 일부로서 제가 그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수정 보완을 해서 제가 분석을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이 수정 등은요. 2020년 12월부터 2월까지 올 2월까지 1249명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설문조사를 했고요. 군 특성화반의 어떤 재학생들에게는 그 교사의 협력을 얻었고 또 군 복무자는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측정 도구를 한번 보시면은 개인적인 특성, 또 산학 겸임교사에 대한 만족도, 또 진로 만족도, 군특교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 복무자 대상으로 해서는 앞서 얘기한 개인적인 특성이나 산학 겸임교사에 대한 만족도, 또 진로 만족도, 군특교사 제도의 제도 개선 방안은 동일한 문항으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정말로 군대 가서 봤더니 고등학교 때 들었던 정보와 현재가 일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용하느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후배에게 군특성화 고등학교, 즉 군특성화 반을 선택하도록 추천하겠느냐라는 문항을 조금 추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먼저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연구 결과를 보시기 전에 어떤 재학생의 사회인과학적인 특성,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남학생, 그다음에 기계과가 가장 많았고요. 주특기는 정보통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절대 다수였고요. 앞으로 뭐 준비 중에 있다, 준비할 예정이다 라는 응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 복무자는 당연히 모두 이제 의무복무병과 단기부사관인데요. 모두 남자고요. 대략 19세에서 20세가 많았습니다. 만 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 상병이 가장 많았고요. 전원 하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신학과를 보시면은 여기도 기계과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도 가장 많았습니다. 이건 재학생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죠. 그쪽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군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거고 또 군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화 반들을 설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헌 분석했고요. SPSS 윈을 이용해서 빈도 분석하고 t-테스트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제도와 제도의 그 제한점을 보시면은 일단 군 특성화고 교원 인사 제도를 보시면은요. 산업 겸임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국방부의 군 특성화고 지원사업 운영 지침을 이행하고 또 군 특성화고 산업 겸임교사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서 채용되고 있는데 자격 조건은 해당 특기 분야의 군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들입니다. 근무 연한은 최초 선발 시 2년 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재계약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을 합니다. 역할은 선발이라든지 맞춤형 교육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 특성화고의 산학겸임교사와 기간제 교사랑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그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일반적인 산학겸임교사들이 맞고요. 예산을 보시면은 기간제 교사는 예산이 교육청에서 나오는데 군 특성화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는 국방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또한 국방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특성화고 산학겸임교사의 문제점을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군을 전역한 예비역 장교들의 전역 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전문 인력 자체를 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제도에 대한 비판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특성에 따른 역량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의 모집이라든지 임용의 권한이 사실은 학교장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학교장이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임용 권한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군특성화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당연히 운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산학겸임교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여타 산학겸임교사의 운영상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군 특성화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특교사 역할이 정말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정규교사가 아니라 계약직이라는 굉장히 신분상의 불안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일단 물어봤어요. 산학겸임교사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군복무 상납이라든지 군복무 이후 진로 상담에 대해서 만족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재학생과 군복무자 모두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진로 만족도인데 진로 만족도 역시 재학생이 높습니다. 군 복무자에 비해서. 군 복무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군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군 복무자에게. 정말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정보가 있는데 현 상태와 얼마나 일치하느냐. 또 얼마나 유용하느냐, 또 군 특성화반을 진학에 어떤 추천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물어봤을 때 의무복무병하고 단기복무부사관으로 나누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훈련 수당에 대한 거는 정보가 굉장히 일치하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의무복무병하고 단기복무부사관이 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의무복무병은 그래 뭐 많이 차이가 안 나라고 했다면 단기복무부사관은 여러분들 5점 만점에서 3점이 되지 않아요? 사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 가서 보니 내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거랑은 좀 다르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군대에서 생활을 더 오래 하고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이 더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 및
상담이 유용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죠. 앞에서 일치성이 낮았던 거랑은 달리 굉장히 높고요.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유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군 특성화반에 후배들이 다닐 수 있도록 추천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5점 만점에 둘 다 3점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고민해봐라. 이게 꼭 들어와서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건데 특히나 담기복무 부사관이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 산학경림교사가 어떤 역량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하겠냐.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수업에 대한 전문성 빼고 상담 역량 강화. 왜냐하면 사실은 수업은 얼마든지 조금 하실 수가 있죠. 군 특성화 고등학교에 맞는 그 전문 교과는 가르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상담은 이분들의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어떤 군 복무라든지 군 복무 이후에 어떤 상담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물어봤을 때 군 복무자가 훨씬 더 높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3.88, 4.20이기 때문에 다 높긴 합니다만은 군 복무자가 그래 우리 선생님들 상담 역량 강화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임교사가 제가 앞에 얘기했어요. 이게 그 정규직이 아니라 어떤 계약직이라는 굉장히 신분상의 불안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도 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88점하고 4.11점으로 굉장히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군 복무자들이 그래 우리 선생님들 신분 안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저와 이제 박세훈 박사 두서 논의 및 재원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제도 개선 방안이고 두 번째는 만족도 향상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교사기 때문에 학교장이 군 특성화고 산학경임 교사에 대한 임용 권한 강화 등 학교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모든 예산을 국방부에서 대고 있고 국방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교사로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군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의 선발, 임용, 채용, 관리 등 1년의 선발 과정 또 선발 이후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학교장 및 학교 구성원의 어떤 그 권한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제가 아까 상담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산학경림교사 연수를 통해서 조금 역량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런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말로 교사로서 전문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 및 지속적인 신분 보장을 위한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죠. 현재는 국방부의 21년 군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침이라는 것은 법은 아니죠. 그래서 외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법제화해서 이분들의 신분을 조금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따라서 군 인사법에 군특교사에 대한 어떤 그 법령을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족도 향상 방안인데 첫 번째가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았습니다만은 재학생이 더 높았어요. 다행히 재학생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그 산학경임교사가 현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정보 상담을 좀 해준다면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확보에 굉장히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과 관련된 전문적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정보의 일치성이 조금 낮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건 이만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꼭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했고요. 단기 복무병이 의무 복무병보다 더 낮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점차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핑크빛 환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주특기 관련 자격증 취득 수준이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심지어는 주특기 관련해서 자격증을 딸 의도가 없다, 생각이 없다라는 응답도 있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따라서 이 군 특성화 제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단기복무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의 어떤 그 상담을 좀 해주고 욕구를 좀 충족시켜 주는 것이 이 제도가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데 빠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보시면은 산학겸임교사의 전문성이나 수업,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재학생이 더 높았지만 역량 강화라든지 신분 안정 보장은 군 복무자가 좀 더 높게 요구를 했어요.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결국 산학겸임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들의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요구도가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신분 안정도 필요해 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담 어떤 그 군특 교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학생들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의무복무병으로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도 조금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 교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재학생과 졸업생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가 좀 일치가 되고 유용성도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우리 국방개혁이라든지 어떤 그 군사력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연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산학겸임교사에 대한 제도를 좀 훑어보고 또 제도의 어떤 그 제한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제안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학겸임교사를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본래 연구에서는 본래 보고서에서는 좀 있습니다만은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산학겸임교사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결과를 좀 뺐습니다만은 향후에는 산학겸임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그들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정말 국방의 인력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군특교사님들의 어떤 그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제 그 신분적인 그 안정을 통해서 이 제도가 좀 더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짧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